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일상이 된 요즘입니다.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여러분, 요즘 날씨 너무 춥지 않아요? 이렇게 추울 바에 차라리 뭐 예쁜 눈이라도 펑펑 내리든가. 이 파란 하늘 이거 뭐야? 한반도의 엉뜨 지역. 좀처럼 눈 보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눈 내리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바에야 차라리 눈 있는 곳으로 직접 가보자고요. 눈을 기다린다는 건 너무 수동적. 내가 눈에게로 간다. 신나는 눈썰 매장부터 신비로운 얼음 파도까지 겨울의 낭만을 찾으러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떠나볼까요? 가자! 경주의 겨울왕국으로! 눈을 보기 위해 찾아온 곳은 경주시 산내면. 파란 하늘에 하얀 눈이 펼쳐진 이곳은 신나는 눈썰 매장입니다.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와, 너무 신나지 않나요? 이 겨울에 또 눈 한 번 못 보고 그냥 보내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바로 이 경주의 겨울왕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겨울을 즐기기 위해 나온 사람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신나게 눈썰매를 타고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속이 그냥 뻥, 기분은 상쾌. 이것이 겨울왕국의 매력이죠. 와, 이렇게 하얀 눈썰 매장을 보니까 겨울은 겨울이구나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직접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는 봄, 가을에는 캠핑장을 운영하고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눈썰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눈썰 매장은 저희가 12월 말에서 2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 눈들, 경주에는 사실 눈이 많이는 안 내리잖아요. 이거 어디서 난 눈들인 거예요? 저희가 이틀마다 한 번씩 인공눈 기계로 만들고 있어요. 그 덕분에 이렇게 새하얀 눈을 우리가 실컷 보게 될 수 있는 거네요. 자, 이제 잘 관리된 눈밭으로 썰매 타러 가볼까요? 무서워? 으악! 자꾸 어디서 곡소리가 나는데. 잠깐만, 나 가야 돼. 빨리 무서운데? 잠깐만, 빨리, 같이 가야지. 자, 빨리. 잠깐만, 나 무거워서 안 가. 뭐야? 아닌데. 내가 더 가벼울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 왜 이렇게 늦게 가는 거야? 아니야. 나 가속도가 붙어서 빨리 간다. 잠깐만, 나 일로 가고 싶지 않은데. 괜찮아요. 재밌네. 오, 이제 제대로 감 잡은 이지혜 리포터. 신난다, 신나. 쉴 새 없이 눈썰매를 즐기는데요. 이제 또 여러 번 타니까 나름 조금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내려오는 자세가 좀 아름다워지고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맞다고 할 때까지 계속 타야지. 눈썰매에 지칠 때쯤 회전 눈썰매에 몸을 맡겨보기도 하고요. 평소에 하기 힘들었던 눈오리 만들기도 이곳에선 실컷 해볼 수 있답니다. 애기들이 되게 눈을 처음 봐가지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이렇게 눈이 깨끗한 곳에서 썰매도 처음 타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저희도 되게 뿌듯하고. 원래는 강원도까지 멀리 가야 되는데 집 근처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눈밭에서 놀다 보면 더 빨리 배고픈 거 아시죠? 잠시 쉬면서 먹는 그 뜨끈한 어묵과 떡볶이. 말해 뭐해요. 이 순간이 바로 낙원. 따뜻한 공간에서 먹고 쉬면서 에너지 충전 완료. 신나게 눈썰매 타고 눈놀이 하고 좀 추워질 때쯤에 이렇게 포근한 곳으로 들어와서 따끈한 이제 음식들 먹으면서 몸을 녹이니까 또 아이들 데리고 오는 가족 단위로도 너무 편리하게 이 공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이왕 놀러 나온 거 저 아직은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그야말로 겨울왕국 실사판. 눈부신 빙벽을 감상하며 카누를 탈 수 있는데요. 와, 이런 풍경 직접 보신 적 있나요? 와, 제가 경주를 정말 많이 다녔지만 이런 분위기의 경주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겨울 분위기가 아주 가득 채워져 있는 곳인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 직접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국민 청소년 수련원 카누 체험장인데요. 이제 여름에는 정글 분위기가 나고 겨울에는 이제 얼음 계곡 빙병을 조성하여 카누를 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이 빙벽 사이로 탈 수 있는 카누라면 겨울 왕국의 한복판이겠네요. 저도 그 카누 한번 타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곳에서라면 내가 바로 엘사. 썰매 대신 카누를 타고 동화 속에 들어온 듯 겨울 풍경을 즐겨봅니다. 와, 지금 제 뒤로 펼쳐진 이 광경 보이세요? 진짜 겨울왕국 같지 않아요? 마치 제가 지금 겨울왕국의 Let it go, let it go 하는 그 엘사가 된 것 같은. 아니구나. 지금 내 행색 이 몰골을 보니까 올라프구나. 뭐든 어때? 겨울왕국에 살기만 하면 되지. 오, 폭포. 이 얼음 고드름 사이에서 내려가는 시원한 폭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겨울에 볼 수 있는 풍경이 맞아? 경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겨울 풍경에 감탄 또 감탄. 추운 겨울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솔직히 이런 풍경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중에서도 뭐 강원도 산골이라든지 해외 정도 막 뭐 어디 북극이나 막 북유럽 이런 데에 가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름 아닌 우리 지역 경주에서 이런 풍경을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굉장히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것들이 꿈만 같아요, 진짜. 카누를 타고 가다 보면 중간중간 다양한 체험거리와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동화 같은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포토존과 거위와 함께 무리를 노들면서 먹이를 주는 체험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체험할 것도 많고 애기들 놀 곳이나 뭐 빙어 체험이나 카누도 탈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얼음도 예쁘게 해놓고 구경할 것도 많아서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외국 같아요. 한국 아니고 외국 같아요. 유럽 같은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얼음 카누를 즐겼다면 빙벽 사이를 거닐어 보는 건 어떨까요? 안전장비 착용하고 겨울왕국의 한가운데로 걸어가 봅니다. 어떠셨어요? 제가 즐긴 경주의 겨울. 저 사실 추운 거 싫어해서 겨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잖아요. 이런 즐거움과 행복은 겨울에만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누리고 싶으시다면 바로 우리 지역 경주로 놀러 오세요. 올겨울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경주의 겨울왕국으로 찾아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신나는 눈썰매와 아름다운 얼음 카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언뜻 보면 흔한 창고형 마트와도 같은 이곳. 평일임에도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각자 장바구니와 카트를 끌며 식료품을 쇼핑하는 듯 보이지만 그들이 담는 건 다름 아닌 의약품입니다. 시중 약국보다 좀 저렴한 것 같아서 시중 약국보다 만 원 이상 차이가 나서 일반 약국보다 좀 많이 저렴해요. 거의 5,000원이면 여기는 2,500원.
좋은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 가격이 저렴하니까. 지난 9월 광산구 수완동에 문을 연 광주 최초의 창고형 약국. 200평이 넘는 광활한 매장, 구비된 약품만 3천여 종이 넘는데요. 대형마트와 같이 마련된 약품 매대에서 고객이 직접 원하는 약을 마음껏 고를 수 있고 경기 불황과 고물가 시대에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웠습니다. 일단은 저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편하게 둘러보시면서 각 그 비슷한 약들 중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편하게 오랫동안 상주하시면서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 일단 의약품 같은 경우가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싸다 이렇게는 말 못하겠지만 그래도 전남 광주를 통틀어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제 고객님들한테 다가가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품목마다 가격이 달라 창고형 약국과 인근 동네 약국에서 대표적인 해열 진통제 3종류를 동일하게 구매해봤습니다. 비교 결과 창고형 약국은 6,400원, 일반 약국은 7,000원으로 차액은 단 600원. 약을 쇼핑한다는 조금은 낯선 풍경 속에서 직접 이용해본 손님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가격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모르겠어요. 우선적으로 처방받지 않은 약이라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아는 약 기준하에서만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잘 구매하는 것들. 선택지가 너무 다양해서 같은 질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뭔가 차이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선택지가 다양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거대한 규모의 매장 안에서 개개인이 스스로 판단해 약을 선택하는 구조인 만큼 제대로 된 복약 지도와 상담이 더 중요할 텐데요. 약사님들은 이제 평일에는 3분 계시고요. 모두가 일반의 약품 건기식만 사러 오신 분들이고 그것만을 상담하기 위해서 약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담이랑 그런 게 부족하시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다른 약사들은 이런 창고형 약국의 운영 구조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회전율을 갖고 있는 거죠. 빠른 회전율로 많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가장 크게 우려가 되는 바는 어찌됐거나 의약품 오남용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창고형 약국 가면 굉장히 그 많은 약을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는데 실제로 그게 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약이 사용이 되었을까? 이거는 좀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 광주 광산구의 한 창고형 약국은 개점 전 약품 대량 취급 위반으로 한 차례 고발이 이루어졌고요. 울산의 한 창고형 약국에서는 마약류 제조 원료로 악용될 수 있는 성분이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약사협회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빠른 판매식 구조를 지목합니다. 그 약사의 상담이 대부분 이제 계산대의 이주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동선 자체가. 그래서 약사법상의 규정이 되어 있는 복약 지도를 충실히 할 수 없는 어떤 구조.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반면에 충분한 상담이 꼭 결부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실제로 같은 지역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세약국의 약사들은 이런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우려가 되기도 하죠. 보통 막 회의할 때 입안 상처 약물을 선택을 할 때 나에게 맞고 안 맞고 이거를 구분해서 전문가의 상담이 들어가지 않고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게 감기약 같은 경우는 흔하게 요즘에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만 감기 기운 있으면 그런 것만 먹어야지 이 생각을 하는데 피해야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립선 비대증 환자나 녹내장 환자분들은 호감기 약에 있는 피해야 될 성분이 있어요. 미리 그런 정보를 알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허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창고
창고형 약국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에 처음 문을 열었고 비수도권에서는 광주 지역에 최초로 개점했는데요. 현재 광주에는 광산구 내에 2곳의 창고형 약국이 운영 중입니다. 이런 흐름에 실질적인 타격을 느낀 건 인근의 동네 약국들이었습니다. 창고형 약국이 들어선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약사들은 이미 빠르게 그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실 일반 약이나 영양제 상담하시는 분들의 수가 확연히 줄기도 했고 약국에 오셔서 문의하는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약에 대해서 상담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가격 문의, 단순 가격 문의가 되고 유명품 같은 경우는 그냥 지명하셔서 물어보시고 의약품을 단순히 가격만으로 비교하는 이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광산구 지역 약국을 좀 중심으로 해서는 거의 뭐 매출의 50% 가까이가 좀 줄어드는 그런 좀 상태이고 첫 번째 창고형 약국 근처에 있는 약국 같은 경우에 이제 2곳이 이제 폐업을 했고요. 동네에서 가까이 있었던 약국이 하나 둘씩 사라질 수 있다는 점, 이게 이제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서는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4일에는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도 창고형 약국 입점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광주시 약사회는 이에 반발하며 마트 본사 측에 공식적인 간담회를 요구했지만 본사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밝힌 채 응답이 없는 상황. 저희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바는 의약품이 마트에서는 미끼 상품이 되는 거죠. 이런 미끼 상품이라는 마트 측의 경영 전략과 창고형 약국이 갖고 있는 의약품 오남용의 어떤 구조,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의약품의 어떤 공공성은 쉽게 좀 저버릴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한국보다 먼저 창고형 약국 시장이 형성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법으로 약의 상업화를 제재하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손님이 직접 의약품을 고르는 구조를 제한하거나 프랑스의 경우 마트와 약국 사이의 통로 연결을 막는 등 유통자본으로부터 의약품을 독립시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존재합니다. 약품 판매 구조의 변화, 어쩌면 새로운 소비의 트렌드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손님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 이게 잘못된 방향일까 싶기는 합니다. 많은 선택지를 드리고 좀 자유롭게 쇼핑하실 수 있는,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드리는 게 결국에는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아닌가. 그러나 여전히 보다 세밀하고 촘촘한 의학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계를 하나 드리면 돼요. 약국에 오시는 분들은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 그러니까 정보 습득력이 좀 빠르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건데 창고형 약국이 커지면서 지역 약국이 작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는 약료 서비스가 적어진다는 건 국가적으로도 안 좋고 건강 쪽으로도 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약이라는 건 단순한 상품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자산입니다. 무분별한 가격 경쟁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보건의료의 가치를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2026년) 올해 부산에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열릴 예정인데요. 그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소년체전입니다. 이 무대를 목표로 매일같이 땀을 흘리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소년체전의 주인공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1972년부터 시작해 55회를 맞은 소년체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소년체전을 준비하는 부산체육중학교 아이들의 하루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 벌써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근대 3종 선수들의 수영 훈련 때문인데요. 아이고, 아침에 춥고 피곤할 만도 할 텐데 몸풀기부터 진지하게 임하는 아이들.
자, 오늘의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물속으로 입수! 파이팅! 저희 근대 3종 종목인데 지금은 수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훈련은 아이들의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고 좀 힘든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훈련하고 있습니다. 부산체육중학교 근대부는 전국에서 최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최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영, 달리기, 사격 3개 종목으로 진행되는 근대 경기. 체력과 집중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종목이다 보니 버티고 훈련만이 답이겠죠. 대단합니다. 빠르게 5번 차고 나오자마자 해도 지도자님의 말씀에 따라 쭉쭉 앞으로 뻗어나가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이 아이들을 일어서게 하는 걸까요?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물속에 들어가서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새벽 수영 훈련 때문에 4시 40분에 일어납니다. 재미있고 올해도 수련체전이 있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벽 훈련을 끝낸 오전 10시. 이번에는 역도, 펜싱, 복싱 종목을 만나러 가봅니다. 해가 뜨면 본격적으로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바벨 앞에 선 역도부 선수들. 역도는 순간의 힘과 집중력이 필요한 운동이라 타이밍이 곧 기록입니다.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역도 훈련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초적인 체력 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멘탈 훈련이랑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목표 지점 없이 어제의 나를 넘어서야 하는 운동. 결국 상대는 늘 나 자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기록을 깨기 위해 멈추지 않는 아이들. 나 자신의 기록이고 이제 또 대회를 생각하면서 또 수상하는 것도 생각나고 이제 또 옆에서 코치님께서 또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 코치님의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저의 기록을 더 넘는 그런 대회에서 기록을 세우는 거고 그러고 이제 더 큰 목표로는 수상까지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체육중학교 펜싱부 선수들의 훈련 시간. 순간의 판단이 승부를 가르고 팽팽한 긴장 속에 이어지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운동인데요. 네, 근데 저희는 체력을 키워야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체력 훈련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펜싱 기본 동작이나 반복 동작 그리고 기술 훈련 그리고 레슨을 통해서 집중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체력을 함께 쌓아가는 이 시간, 바로 그들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그 성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분이 있죠. 가장 뿌듯할 때는 아이들이 자기만의 목표를 가지고 힘든 훈련을 다 이겨내는 모습이랑 그걸 이겨내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봤을 때가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우고 시합 앞에서의 마음도 다지는 시간입니다. 시합 중에는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를 믿으면서 끝까지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각자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장한 우리 아이들 있죠. 진짜 성인 못지않은 집중력입니다. 와. 자, 이번에는 복싱 종목으로 가봅니다. 부산체육중학교 복싱부 선수들의 훈련 시간인데요. 강한 정신력과 체력, 그리고 기술까지 필요한 운동. 저는 일단 저희가 힘든 훈련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제가 이제 시합장에서 무언가 하나를 해냈다는 기억을 좀 갖고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스스로를 넘어서는 경험이죠.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우리 꿈나무들. 옛날에는 좀 긴장되고 무서웠는데 지금 올라가는 게 매 순간 다 재밌습니다. 복싱은 저의 전부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투쟁. 아이들의 이런 열정에 힘을 보태는 지도자 선생님들입니다. 자, 드디어 점심시간. 힘이 잔뜩 들어가 있던 아이들의 눈이 풀어지고 초롱초롱 빛나는 시간인데요. 새벽부터 운동하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많이 먹어요, 많이.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마냥 귀여운 모습인데요. 세 그릇 더 먹고 싶어요. 기분 좋아요, 밥 먹어서.
맛있어요. 체력은 밥심이죠. 그럼요. 자, 드디어 오후 훈련 시간입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 다시 시작해봐야겠죠.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바로 양궁인데요. 세계가 인정하는 양궁 강국 대한민국. 이 양궁계를 이끌 꿈나무들이 자라는 현장입니다. 미래에 제가 잘 쓰고 있을 생각을 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자기 몸만한 활을 들고 훈련하는 선수들 보이시죠? 표정만큼은 프로인데요.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오늘도 한 발 한 발 꿈을 향해 쏘아 올리는 우리 아이들. 일단 손체전 가장 큰 목표는 아무래도 금메달 따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작년에도 저희 한 선수가 금메달 땄지만은 올해는 그것보다 좀 더 높은 기록과 개인전, 단체전까지도 잘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체육중학교 유도부 선수들의 훈련 시간입니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종목 유도인데요. 그만큼 아이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승패보다 중요한 건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하는 경험이고 그 과정에서 인내심, 자신감, 자기관리 능력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몸으로 부딪히며 성장하는 운동인 만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혹독한 시간입니다. 매트 위에서는 마음까지 단단해지는 우리 아이들인데요. 이기든 지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방금 그 말 너무 멋있는데요. 그야말로 승패를 넘어서는 가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우리 선수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넓은 운동장에서 훈련이 이어지는데요. 이번 훈련의 주인공은 근대 3종 선수들.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훈련. 아이들 상태 어떤가요? 지금 최상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선수전 기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올리면은 아마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련체전 마무리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5종에서 3가지 종목을 추리는 중학생 경기인 만큼 수영을 시작으로 육상, 사격을 번갈아 이어달리는 레이저런까지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훈련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육상 뛸 때 계속 한 몇십 바퀴 돌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목표가 저를 뛰게 만들었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흔들리기도 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 묵묵히 자리를 지켜낸 우리 아이들 정말 대단합니다. 최고! 수련체전까지 힘들고 뭐 아프기도 하겠지만 한번 잘 해서 정상에 올라가 보자. 화이팅!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하루.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몸에 새기고 넘어지고 부딪혀도 다시 일어나는 아이들. 이 시간을 꿋꿋하게 버텨내는 소년체전의 주인공들입니다. 땀으로 채운 하루들이 쌓여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마주하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해가 지는 시간. 하지만 아이들의 하루는 끝나지 않는데요. 내일을 위한 체력 훈련이 계속됩니다. 이 시간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네요. 더 부족한 점을 보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노력하는 아이들. 하루의 끝까지 자신을 다듬어갑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 드디어 안락한 이부자리로 들어온 우리 아이들인데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빼먹지 않고 꼭 하는 게 있다면서요? 저는 먼저 일지를 먼저 씁니다. 일지를 쓰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이제 자세나 아니면 문제점 그 밖에 뭐 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어가지고 일지를 먼저 중요하게 씁니다. 다 같이 뭐 빨래를 돌린다든지 뭐 그 밖에도 함께 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뭐 같이 씻으면서 동호회도 뭐 좋아진 것 같고요. 소년체전이 끝난 뒤 아이들이 꿈꾸는 시간은요. 큰 긴장감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저는 좀 자유롭게 좀 놀거나 아니면 수학여행에 좀 기대한다든지 그런 걸 좀 하고 싶어요. 소년체전 끝났다고 너무 들뜨지 말고 저는 이제 다음 소치가 있으니까 다음 소치를 위해서 좀 더 준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훈련의 흔적을 말끔히 씻어내고 포근한 잠자리에 드는 아이들입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2026년 소년체전 3관왕 가보겠습니다. 금메달 3개 따오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후회 없이 성장하는 모습으로 게임을 임하고 싶습니다. 부산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모든 중학교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화이팅! 2026 전국 소년체전 부산 선수단 화이팅! 오늘의 땀이 내일의 꿈을 이루게 합니다. 파이팅! 매년 이제 개체 수가 한 100마리 정도가 늡니다. 올해는 벌써 이제 한 400마리 정도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여기 식당을 하는 회처는 이래 보면요, 모래강입니다. 모래톱이 있고 강이 있어요. 이게 예전 이제 우리가 아는 강입니다. 이런 곳에 독수리 식당을 여니까 이제 빠르게 안정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식 공간으로서 이런 강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모든 강들에서 이런 새들이나 독수리가 살아가는 그런 서식지를 만드는 게 사실 저희들이 생각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 온 것 같으니까 한번 모여주세요. 자, 한번 모여주세요.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었는데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설레이기도 하고요. 약간 옛날에 대학교 때 청량리역에서 MT를 이렇게 갈 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때 약간 기분이에요. 여기 목포역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일단 비슷하게 마을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지역을 보고 우리 주민들이 같이 둘러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아,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얻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없었던 길을 이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먼저 가고 계셨던 분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싶어요. 시티버스 타는 데로 오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일정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공주를 가요. 공주에 가면 재민천이라고 하는 천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공주도 아무래도 이제 지역 소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빈집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떠나고 하다 보니까 원도심이 굉장히 좀 조용해졌습니다. 그곳에 젊은 청년들이 와서 또 젊은 청년들이 자기들만의 색깔로 재밌는 그런 가게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도 마을 스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또 마을 호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시집 올 때가 요 직물 공장집으로 시집을 와서 여기서 직물 공장을 하다가 여기가 시내에 있으니까 소음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농공단지로 옮기면서 그 공간을 그대로 활용한 거예요. 오래된 건물은 좀 이렇게 들어가면 편안함이 있죠. 손님들이 들어가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수업을 하는 마을 온이라는 곳은 저기 왼쪽으로 가면 저기 건물 하나 큰 거 있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네. 여기 아까 오면서 들었는데 여기가 요즘 핫해졌대요. 차가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차가 많지 않았었다고 그러더라고. 아까 이제 지나가면서 둘이서 얘기하시던데 야, 차 진짜 많아졌다. 야, 뭐 이거 요즘 사람 많이 오나 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네. 여기 보니까 카페들도 많고 아까 보니까 자연미술관도 있고 옛날 그 모습들을 그대로 유지한 가게들이랑 그 구석구석에 이렇게 골목이랑 예쁜 데가 많은 것 같고 옆에 재민천도 지금 잘 복원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퍼즐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쩌다가 우리 공주에 와서 공주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해주실 분은 퍼즐랩의 대표 전호상 대표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공주 원도심 재민천에서 퍼즐랩이라는 회사 마을스테이 운영하고 있는 권호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마을 호텔의 브랜드로서 마이스테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몇 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오픈한 지 지금 한 2개월 됐나 3개월 됐나 그렇고요. 천장에 한번 보시면 이 옛날 목재들 쓰여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네, 그 예전에 여기가 극장 자리입니다. 목포에도 오래된 극장 있죠.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던 극장. 지금 뭘로 쓰이고 있습니까? 재개관했나요? 여기도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뭐 저기 동네 이제 자료로는 한반도 최초로 걸그룹이 결성이 돼서 여기서 데뷔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퀴즈를 드릴 건데요.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수많은 마을들에서 마을 호텔 하겠다고 찾아오고 목포도 찾아갔을 겁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와서 마을 호텔 운영되는데 검색해 보세요. 어디 나오나. 몇 개 없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동네에 빈집 몇 개 리모델링해서 숙박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을 호텔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숙박할 수 있는 객실만 있어갖고는 호텔이라고 성립이 안 됩니다. 호텔이 되려면 방 말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음식 있어야지. 예, 아까 또 지사님 말씀처럼 저녁에 할 것도 있어야죠.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이런 행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동네에 극장이 하던 기능 같은 것들이 저희가 도보거리 어딘가 안에 그런 기능을 하는 공간이 존재를 해야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몇십 명 오셔가지고 여기서 강연도 하고 나중에 만약에 오래된 흘러간 영화 여기서 상영하세요. 주민들이 영화 다 셀렉해가지고 주말마다 올해는 영화 여기 상영을 하신답니다. 호텔이 되려고 하면 기능들이 존재를 해야 되고 기능들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공무원이 와서 도와주겠지. 그것도 아니면 여기 우리 구청장, 시장, 군수 잘 뽑아놓으면 우리 고등학교 후배니까 나 예산 주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내부의 힘으로 얘를 돌리려고 하지 않는 단체가 운영하는 건 저는 안 맞다. 호텔은 완전히 비즈니스입니다. 사업성, 상업성, 상품성, 콘텐츠 강화를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준비가 덜 돼 있고 퀄리티 안 되고 오신 분들이 만족도 안 나오는데 우리는 그래도 마을 기업이니까 우리는 도움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언젠가는 끝이 나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기 전에는 그 동네는 주민들이 창업도 말리던 동네 아니에요.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나 목포에서 목포 가서 나 카페 할 거야. 나 공연할 거야. 나 우리 부모님 살던 집 고쳐갖고 게스트하우스 할 거야. 주변에서 잘한다 하고 내가 돈 투자해 줄게. 이 말씀 듣고 시작한 분 계세요? 다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 말렸을 겁니다. 그죠? 스스로가 증명해내시는 과정이고 이제는 뭐다? 선생님들 모여갖고 증명해내셔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플레이스 메이킹이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휴가를 일주일 동안 갈 수 있다 그러면 가고 싶은데 막 떠오르죠. 파리도 가고 싶고 로마도 가고 싶고 도쿄도 가고 싶고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목적지가 데스티네이션이 우리 뇌리에 딱 박혀서 가고 싶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 데들은 그 안에 10개 이상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공연장일 수도 있고요. 유명한 유적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0개 이상의 콘텐츠가 있는 곳들이 떠오릅니다. 목포에 10개 이상 있죠? 목포 안에 그런 동네가 10군데 있으면 목포가 목적지가 될 것이고요. 목포 같은 도시가 대한민국에 10군데 이상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서울만 가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분산이 되겠죠. 현장에서 우리가 한 발짝 움직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6개월이나 한 1년 뒤에 또 찾아가든지 어디서 만나갖고 서로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했는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요. 마을 호텔도 호텔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을 호텔이라는 그 키워드만 보면 사실 너무 아름답고 그다음에 동네에서 동네 주민들끼리 모여서 지역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다. 좋은 취지로 하는 그런 사업처럼 보여지는데요. 현장에서 하루하루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도전과 고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주에서는 공주대로, 목포에서는 목포답게 지역마다 서로 다른 유형의 서로 다른 모양의 마을 호텔이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서로 배우고 성장하고 지금 지역이 다 어렵다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마을 호텔이라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